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선관위를 규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제 생각도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3일 14일 무렵부터 선관위 단톡방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며 빨리 투표용지를 보충해달라는 연락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2시가 지나기 전인 11시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곳도 나오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일부 투표소는 16시 10분에 기에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죠. 20세기 때도 없었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선관위는 개표와 투표를 동시에 한다는 기가 막힌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연이 오래되자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서울 송파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추후 조사를 해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은 총 67곳에 달했고요. 이로 인해 투표 지연이 발생한 투표소는 22곳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요. 나라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선관위가 밝히길 투표율이 너무 높아서 준비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했는데요. 심지어 선관위가 말한 유권자의 50% 정도의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말도 나중에는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선관위가 설명한 기준인 50%에도 못 미치는 49.3%만의 투표지만 준비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자체로부터 전체 유권자 수의 1.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겠다며 예산을 받아갔지만 정작 투표용지는 더 적게 뽑은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으니까요. 이 이후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 곳곳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올림픽공원은 이번 집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6월 5일부터 시작된 집회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현장을 찾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인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6천에서 7천명 수준으로 알려졌던 집회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고요. 이후 2만 4천명, 3만 2천명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추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만 명 이상이 현장을 찾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참가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한 태극기와 손팻말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고요. 가족 단위 참가자부터 청년층,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장시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돗자리와 간이 의자를 준비하기도 했으며 현장 주변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초기 집회 과정에서는 정치권이나 유명 인사의 개입을 경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정치 유튜버 전한길 씨가 확성기를 이용해 군중을 이끌려고 했다가 일부 참가자들의 항의를 받는 장면이 알려졌고요. 또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현장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집회 참가자들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인물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재선거 요구라는 공통된 목표에 집중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음료와 간식, 배달음식, 보조배터리, 생수 등을 보내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를 나누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도 확인됐는데요.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거나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질서 유지에 협조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찰과의 충돌이 격렬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교대할 때마다 일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거나 수고했다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러한 장면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집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현장을 찾는 시민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회 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집회가 마주한 가장 큰 실존적 위기는 바로 구심점의 부재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집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생업과 본업이 있는 평범한 개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명확한 지도부가 없다면 집회는 결국 흐지부지 소멸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심지어 조만간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고요. 장마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동력을 잃기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1년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입니다. 당시 시위대들은 수평적 구조와 무정부주의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며 의도적으로 지도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이를 하나로 모아 전달할 뚜렷한 요구사항을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메시지 없이 공간만 점령하는 형태가 지속되다가 시간이 흐르며 참가자들이 이탈하고 겨울이 찾아오면서 시위는 아무런 제도적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이번 올림픽공원 집회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집회는 선관위 행태에 분노한 포만 시민들이 거리로
그대로 쏟아져 나온 순수한 자발적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을 이끄는 주도 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에 자발적 자정작용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의 공백이 길어지면 결국 집회의 자정작용마저 무너져 본질이 퇴색될 위험이 큽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대중운동이 단기화되면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보다 자극적이고 강경한 주장을 펼치는 극단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 침해를 규탄하고자 했던 집회의 초심은 변질되고 공감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요, 대중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집회도 성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극단주의로 치우쳐져 버리면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누가 이 집회의 구심점이 될 것인가라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특정 단체가 주최한 것이 아니기에 지금 누군가 갑자기 내가 대표자라며 딴적으로 나서면 내부에서는 프락치 아니냐, 정치적으로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라며 강한 반발과 내분이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카리스마 있는 단 한 명의 리더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현장에서 이미 신뢰를 쌓은 이들이 모인 집단 대변인단식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물품 배부와 질서 유지를 담당해온 자원봉사자들의 리더, 그리고 이들을 도우러 온 법률 지원 변호사 등 현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축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군중을 지휘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현장 안팎의 목소리를 하나로 수렴해 언론과 정부에 전달하는 공식 확성기 역할임을 명확히 해야 내부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현재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전국 150개 이상 대학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과 성명 발표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대학 총학생회들이 연대하여 이 집회의 주축이자 연합 구심점 역할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의 도덕성과 조직력을 갖춘 총학생회가 전면에 나선다면 집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제도권과의 협상을 이끌어낼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단이 형성되면 비로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집회는 재선거라는 단 하나의 구호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대표단이 구성된다면 선관위의 구조적인 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국가에 정식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투표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산 및 행정 재개편처럼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단계적인 요구 조건들을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명확한 단계가 설정되어야만 국가를 상대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일탈행위 역시 시스템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평화롭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부 소수의 과격한 범법행위가 전체의 명분을 흐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러 이게 미디어를 타고 재확산을 하게 되면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집회의 본질을 흐리려고 일부러 그 부분만 악의적으로 재확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또 이 사회에는 이 집회가 불편하여 어떻게든 극단주의적인 폭력 집회로 낙인 찍히기를 바라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집회를 강경한 음모론 집단으로 변질시키려는 이들도 숨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행정 참사를 규탄한다는 이 정당한 민심의 본질과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은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하는 일은 집회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내부적인 행동 강령을 선포하고 자원봉사자들과 연대하여 현장의 일탈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외부의 불순한 선동이나 과격행위자들을 공식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집회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방패방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군중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자정작용을 체계적인 시스템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집회의 도덕적 우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여론의 지지를 잃지 않고 제도적인 성과를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 이제는 구심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집회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림픽공원이라는 한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심점을 만들어서 공간의 제약을 깨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을 올림픽공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멈추는 게 아닌 이 땅 전체에 넓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